장애인 이동수단 중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다는 걸 아십니까?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부모나 학생 장애인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물이다 해서 자동차 보험은 꿈도 못 꿉니다. 포커스M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이 보관함에 싣습니다. 손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는 핸드 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리프트 900만 원, 핸드 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은 불법 개조물이다 혹은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외된 거죠.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 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 애당초 핸드 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리고 그랬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 해외에선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위 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차량 가격에 구조 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